어렸을 적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하고 무관심하셨습니다. 그나마 가끔 하시는 말씀은 내 자식인데 운동 능력이 이렇게 없냐? 뭐 개집애같이. 친구는 있냐? 이런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체벌을 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때리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싸대기를 날렸는데 그 이유가 놀고 있는 저희가 시끄럽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학구열이 대단하셨습니다. 집안이 특별히 가난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공장부터 우유 배달, 대리운전까지 꾸준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교육비를 버신 거였습니다. 반대로 저는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사는 삶이 싫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잠깐 집에 왔다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왜 여기 있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 울어버렸는데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는 저를 학원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이 너무 싫었고 그런 불효자식 같은 저를 보며 죄책감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아주 잘 지냅니다. 제가 어떻게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모님들의 공통점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기적입니다.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내 의견이 무조건 옳습니다. 본인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 못하며 특히 자식들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안 하죠. 두 번째는 권위적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이 상하관계로 생각하죠. 어디 감히 아빠한테 네가 뭘 알아? 이런 말로 상대를 찍어 누르려고 하죠.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는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그 사상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른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많으면 장땡인 거죠. 세 번째는 감정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조절장애, 감정표현장애라고 할 수 있죠. 화가 나면 화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조롱과 무시 섞인 말들을 쉽게 합니다. 폭언을 일삼으며 심하면 폭력도 이루어집니다. 이기적, 권위적, 감정적.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최악이네요. 그런데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3가지 특징들이 우리 부모님에게서만 발견될까요? 이 특징들을 직장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꼰대 상사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아마 떠오르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부모님이 이런 경우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니 타인들은 안 맞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처럼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봐야 하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비해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하는 잣대, 기준이 높은 거죠. 부모가 처음이니까 다 이해해주자는 맘 편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잠시 놔두고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피곤하고 힘듭니다. 부모님은 어떤가요? 어렸을 적에는 우리 부모님이 커 보이고 슈퍼맨 같아 보이지만 성인, 아니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다 알잖아요. 부모님도 특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닌 나와 별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기본만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트렌드 2024라는 책에서 나온 트렌드 용어 중에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이런 모든 측면에서 약점 없는 사람을 선망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김난도 교수님이 육각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두루두루 평범한 사람, 기본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란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했기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만 남게 됨을 안다. 부모라는 이유로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부모에 대한 기준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때로는 친구를 보듯이, 때로는 수준 낮은 아이를 보듯이, 때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보듯이. 임상심리에서 3단 기법의 기본은 상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부모님의 문제들을 다 품고 무조건 좋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수도 없어요. 다만 이해해보려는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드로우 앤드류의 책 프리에어에서는 한 심리학자의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행동을 결핍으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된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원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핍과 배경을 알게 되면 이해하고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 아버지의 경우 극심한 내향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경우는 작은 자극에도 폭발할 수가 있죠. 저희에게 싸대기를 날린 아버지는 작은 자극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내향형 인간에다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는 그 시끄러운 소음에 폭발하셨던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100번 잘못하신 겁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신 거죠. 하지만 상황을 이해한 것만으로도 제 상처는 많이 아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사과를 통해 앙금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어렸을 적 큰오빠였던 큰외삼촌에게 자주 맞으면서 자랐고,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외할아버지가 재산의 대부분을 이 큰외삼촌한테만 물려주는 걸 보면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 복수를 자식을 통해 하고 싶으셨죠.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대학도 진학하지 못한 그 한 때문에 자식들은 잘 교육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나중에 큰외삼촌에게 복수도 하길 바라셨던 거죠. 이건 역시도 어머니가 100번 잘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들으며 이해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지금은 반성하면서 자신이 못 배워서 그렇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핍들을 궁금해하고 이해하려는 시도, 이 대화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었겠죠. 100%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결핍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 제가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의 강연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 강사님은 결혼하고 나서 자주 아내와 싸우면서 어느 순간 진짜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아내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강사님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 해요. 완전 남에 대한 인간관계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왜 평생을 함께할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아내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적용해 보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전보다 아내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실제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족도 인간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을 써야 하죠. 우리가 먼저 공부해보고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경우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람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죠. 한 친구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한 후 휴식기를 가지고 싶은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명절에 부모님 뵈러 가기 싫을 정도로 싫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과 의견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웃긴 게 저는 어느 시점부터 항상 부모님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왔더라고요. 어릴 적 가족 내에서 제 입지는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았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잘 다니고 있던 일반고를 자퇴하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확고했던 저는 부모님께 모진 말을 해가면서 결정한 것이었죠. 제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제가 밝아지는 걸 보면서 지금도 그 결정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여러 번 부모님의 의견과 반대로 했지만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많았고,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서 지금은 제가 뭘 하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주시고 심지어는 저에게 배우려고 하십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신뢰를 쌓아보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뇌과학에서 여러 정신질환들이나 성격 기질들의 생성 원인을 분석해보면 유전적인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언젠가부터 나에게서 발견할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격 기질들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많이 실망스럽죠. 그런데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성격 기질 형성에서 유전만큼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성격 기질들 종류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영향력이 유전 50%, 환경 50%로 반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부모님의 안 좋은 부분을 물려받기 싫어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환경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 부모님의 상태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부모님과 잠시 멀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이라면 기숙사로, 직장인이라면 독립을 하는 거죠. 부모님과 일찍부터 떨어지려고 하다니 불효자식 아니냐고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변화시키고 정말 잘 지도해 주시는 강사님들을 보면 본인의 자식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강사님이라도 객관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강사님들은 본인이 아닌 다른 강사나 교육기관에 본인의 자식을 맡깁니다. 그러면 또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본가가 대전인데 고등학생 때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의 기숙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과 생활하며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무조건 멀리하세요. 효도는 내가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내 정신건강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구해야 합니다. 같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구하려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부모님과 잠시 멀어진 후 내가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함께 해도 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cm와 빅나티의 딱 10cm만이란 노래의 가사처럼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딱 10cm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 우리 멀어져 봅시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나옵니다. 기쁨이는 항상 기쁜 일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무슨 상황에서도 슬픔이를 배제시킵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 가장 행복했던 과거 경험이 하키 경기에서 졌을 때, 부모님과 친구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을 때라는 걸 깨닫고 슬픔이와 함께하며 주인공을 행복하게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심리학자 테레사 마르틴 박사가 오랫동안 기억과 행복에 대해 연구한 결과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큰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를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도구인 거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도 소용없는 지독한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현실이 많이 힘들지만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그 고난들을 이기고 변화했을 때 얻는 행복은 정말 달콤할 겁니다. 그 재미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살자. 지금까지 민부였습니다.